자, 2교시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227쪽에 동백꽃 지문에 있는 거 몇 문제는 보고 간다고요. 227쪽에 일단 1번에 이 글에서 상습권을 서술하고 있는 사람은 하는데 결국 뭐 묻는 겁니까? 서술자가 누군가 묻는 거고 결국 시점 알면 바로 나오죠. 뭐죠? 나? 그치? 자, 이 글에 드러난 갈등으로 알맞은 것은 뭐예요? 그치? 나를 괴롭히는 정순이와 나의 갈등. 닭들의 갈등이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우리 집 닭에 그 이입을 해가지고 왜 자꾸 저 덩치 큰 닭이랑 나를 붙이는지 모르겠다. 고추장은 너무 맛이 없다. 이런 게 나와야 돼. 그지? 자, 3번 정순이가 나에게 감자를 준 이유로 알맞은 것은 뭐죠? 관심 표현이에요. 이게 왜 별표가 돼 있냐면요. 저기 3번, 5번 뭐 이런 거지. 나가 느낄 땐 그럴 수 있어요. 넉넉하지 않은 나에게 생색내려고는 누가 느끼는 겁니까? 나가 느끼는 거죠. 정순이는 관심 표현이에요. 그죠? 나에 대한 정순이의 일정을 짐작할 수 있는 행동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뭐예요? 본적 만족하고 지내는 게 어떻게 사랑입니까? 그죠? 그지? 그래서 그것도 1번. 자, 정순이의 평소 성격으로 알맞은 것은 평소 성격이래요. 그럼 뭐예요? 시원하고 넉살이 좋다. 그거 가야죠. 그지? 시원하고 넉살이 좋다. 나의 어머니는 기억과 같이 행동하네요. 기억이 뭡니까? 동리의 소문이 사납다. 왜? 17짜리 애들이 둘이 붙어 다니면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의 집이 눈치 봐야 되니까. 정순이는 눈치 봐야 되니까. 왜? 우리 소작인 아들내미가 우리 집 순진한 망집 딸내미를 꼬셔가지고 이러다가 이렇게 될까봐. 그래요. 자, 7번 정순이가 나를 괴롭히는 이유로 알맞은 것은 호의를 거절했었죠. 그 호의의 상징이 뭡니까? 감자. 그지? 정순이의 행동에 나가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이유로 적절한 것은 뭐예요? 말음이라서. 정순이의 행동에 정순이를 때리든 정순이를 닭을 때리든 한 번에 못한 건 말음이라서. 9번 이 글의 인물들이 사용하는 말의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격식 있는 말투 있으면 갖다 주세요. 그죠? 격식 있는 말투 없죠? 정순 씨 이러시면 민법상으로 뭐에 위반됩니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 그지? 정순 씨 이러시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런 소리도 안 하잖아요. 그지? 그런 거 아니에요. 자, 10번 기억에서 알 수 있는 나의 성격으로 알맞은 것은 오수룩하고 순진한 거죠. 잘못하면 멍청한 거고. 자, 나가 정순이의 괴롭힘에 대응하기 위해 생각해낸 계획을 한 문장으로 쓰시오. 뭐예요? 닭에게 고추장을 먹인다. 뭐 이런 정도 되겠죠. 그죠? 자, 넘어갑니다. 12번 나가 닭에게 고추장을 먹인 이유로 알맞은 것은 이기려고. 그죠? 이기려고. 한 번 괴롭고 말지 매일 피날 거냐라고 거의 뭐 복싱 코치처럼 말을 하죠. 그지? 13번 이 글을 읽은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뭡니까? 2번. 그쵸. 나는 고추장 효과를 굳게 믿었다. 1번은 뭐 때문에 안 됩니까? 고추장 처음 먹인 다음에는 내가 의기양양해서 한번 데리고 가봤잖아. 그지? 그래서 안 되고 2번 잘 고르셨고 14번 기억에 나타나는 나의 심리로 적절한 것은 5번이죠. 실망하여 허탈해졌고 15번 이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 현재에서 과거의 사건을 떠올리다 다시 현재로 돌아온다가 되겠죠. 그지? 현재, 과거, 현재. 저건 또 없어졌네요. 자, 16번 이 글에 드러난 나의 감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호들이를 불고 있는 정수리가 강하게 끌렸다면 이거는 뭐 거의 청춘 로맨스예요. 그죠? 4번 17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소재를 쓰시오. 정순이가 나의 관심을 끌기 위해 사용한 수단. 정순이의 서운함과 분노의 표출. 나와 정순이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거 뭡니까? 닭사랑. 그쵸? 자, 18번 나와 정순이의 갈등이 해결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닭이 죽은 일을 비밀로 해주고 너 이거 비밀로 하자 하면서 유야무야 넘어간 거죠. 그지? 자, 19번 이 글에서 서술자를 나로 설정하여 얻은 효과로 알맞은 것은 4. 그렇죠. 나의 생각을 드러내잖아. 정순이가 도대체 왜 저럴까? 이런 것들. 그래서 잘하셨고 20번 나와 정순이 화해의 상징이다. 두 사람의 사랑의 낭만적 배경에
되는 소재. 제목과 똑같죠? 네. 동백꽃이죠. 그지? 잘하셨어요. 자, 이 단원 봅시다. 이 단원. 읽고 쓰는 즐거움인데 읽고 쓰는 게 그다지 즐겁지 않아요. 뭐가 된다면요? 수행평가가 되면 그렇게 즐겁진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단원 봅시다. 이 단원. 애들이 많이 아프네. 어제도 저기 예원이 아파가지고 코로나 걸려가지고 고은고 손예원 코로나 걸려가지고 한 명 했는데 오늘도 한 명이네. 그래서 한 명이면 원래 조금 빨리 맞춰요. 이게 과외가 되기 때문에 조금 빨리 맞히는데 자 일단 볼게요. 92쪽 볼게요. 92쪽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 자 이게 원래 그렇게 나올 거는 아니거든요.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이 원래 그렇게 가지고 나오면 사실 말해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시험 문제인데 은근 자주 나요. 왜? 개수세가 4개야. 하나 딴 거, 그럴듯한 거 집어넣으면 되거든. 자, 그래서 1번은 자, 뭐예요? 지식 획득이에요. 요즘에 늘 때는 말이야 책을 읽어서 지식을 획득했는데 요즘에 들은 말이야 유튜브를 보면서 지식을 획득해. 하지만 읽어서 지식 획득하고 있죠 지금? 그치? 지식 획득. 다중인격자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감동적인 글을 읽었어. 어떤 감동적인 글을 읽고 글을 읽고 그러기 쉽지 않지만 눈물이 살짝 고였어. 뭐죠? 정서가 함양되는 거죠. 함양은 뭐 그냥 들어오고 길러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만약에 뭐 과학 잡지나 이런 거 뭐 있잖아 중학생을 위한 뭐 창의 팡팡 뭐 이런 거 제목이 있다면 뭐죠? 창의력 및 사고력 증진이래요. 이거부터 이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사고력은 훨씬 같은 같은 얘기인데 영화로 보는 것보다 책으로 읽는 게 훨씬 상상력, 사고력은 더 요구하죠. 그치? 왜 영화로는 여기 배우 얼굴 있는데 막 소설로는 어떠한 얼굴에 어떤 정도 키에 어떤 정도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상상해야 되지, 그치? 그래서 뇌가 좀 더 핑핑 잘 돌아가겠죠. 그리고 어떤 것을 읽는가에 따라서 가치관이 형성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쁜 글을 읽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이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그 등급이 있는 거야. 청소년 관람 불가가 있는 거고 15세 미만이 있는 거고 12세 미만이 있는 거고 왜? 그때가 넘어야 그 정도 교육 수준이 넘어야 아이들이 이거는 현실과 다른 거야. 그리고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이러지 말아야 돼. 이건 여기 안에서만 즐기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밑에 아이들은 그게 구분이 안 돼서 그리고 오히려 충격적인 게 좀 있기 때문에 그게 그 이후에 보지 않으면 트라우마가 되는 게 많아요. 특히 공포 영화 이런 것들이 등급이 높은 이유가 아이들한테 심적 트라우마를 주는 못 모르고 보면. 그래서 나도 어릴 때 그 괴물이라는 영화를 보고 너무 징그럽더라고.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나왔거든. 2006년에 괴물이라는 영화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가서 봤는데 너무 징그러운 거야. 그래가지고 좀 며칠 꿈에 나오니까 이게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거 4개다. 그래서 요거 하나 이상 이거를 문장으로 푼 다음에 하나 이상한 거 끼워 넣으면 그거 그냥 바로 때리면 된다. 알겠죠? 자 자신의 일기생활 성찰하기 뭐 그거야. 맨날 뭘로 나오냐면요. 그 선생님들이 프린트로 줘요. 뭐 예를 들어서 특히 수행평가할 때 뭐 독후감 써라 이러면 요런 표도 하나 주고 요런 거 체험하면서 너네가 독후감 써봐 이러는 거 다 어디에 나오냐면 교사용 지도서에 나와. 교사용 지도서에 다 나와. 이런 거 지급하라고. 자 좋은 읽기의 방법 기가 막히게 그것도 몇 개요?
4개예요. 이래서 문제라니까. 4개라서 하나 계획을 세워 독서를 한다. 뭐 어렵나요? 아니죠. 자, 이거를 좀 쉬운 말로 바꿔줄게. 무작정 하지 않기. 무작정 독서하지 않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한 장르만 읽지 않기예요. 아니, 선생님 저 책 진짜 많이 그것도 여러 번 읽었어요. 뭘 봤는데 해리포터만 처음부터 끝까지 6번 했어. 얘는 판타지만 읽은 거죠. 그지? 그냥 편식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지? 자, 그리고 독서의 목적이나 글의 종류에 따라 읽기 방법 달리하기. 목적이나 종류에 따라 알맞은 방법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방법으로 읽기. 자, 내가 막 조사를 해야 돼. 그러려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읽고 있는데, 근데 책이 그냥 조사를 해야 되면은 뭔가 여기를 표시해서 정보를 옮겨 놓든가 태블릿에 뭐 기록이라도 해놓든가 그런 걸 하면서 읽어야 되죠. 근데 이 새끼 글 잘 쓰네, 호호 명문이네 이러면서 그냥 던져. 의미 없죠? 그지? 그런데 또 내가 판타지 소설을 읽어. 집에서 심심해가지고 자기 전에 오늘은 좀 재밌는 얘기가 읽고 싶어 하면서 판타지 소설을 읽고 막 이렇게 칠판에 쓰듯이 막 기록을 해. 인물 관계도 이러면서 쭉쭉 해가지고 막 작가가 시점을 왜 바꿨지 막 이러면서 그럴 필요 없죠. 그치? 그래서 제발 목적에 따라 또는 글의 종류에 따라 읽기 방법을 달리해라. 그렇죠. 자, 권위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양질의 독서 자료를 중심으로 읽는다. 뭐예요? 좋은 책 읽어요. 좋은 책 읽기. 그래서 옛날에 요즘 부모님들이 생각하기에 요즘 아이들의 적은 단연컨대 유튜브, 틱톡, 인스타 릴스죠. 근데 옛날 학부모님들의 적은 단연컨대 만화였어요. 만화방에 가서 만화를 빌려봤거든. 쌤도 초등학교 때까지 있었어서 마지막 세대쯤 되는데 만화방에 가서 만화를 일주일 빌리는데 건당 한 400원, 500원 이랬어. 엄청 싸잖아. 그때 당시에도 싼 거였거든. 그러면은 만화방에 가면 여기 앞서고가 있어. 앞서고에는 이제 초딩들이 봐도 돼. 근데 애들이 호기심이 크니까 이걸 한번 밀어. 이는 슬라이딩 책장이거든. 이렇게 밀어. 그래서 어른들의 세계가 펼쳐지거든. 그 표지만 봐도 아저씨가 뒤에 막 빗자루를 때렸어. 그런 시대였거든. 근데 그러면 거기 그 당시에 데스노트라는 걸 알아? 혹시 데스노트라는 만화를 그때 나오고 있었거든.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게 연재 중이었어. 그래서 데스노트가 들어와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해서 한 명이 총대를 메고 이렇게 빌린 거야. 나온 걸 다 이렇게 해가지고 빌려. 그러면은 그 반 애들이 얘가 붙고 그 다음에 관심 있는 얘가 이야기를 해놓고 안목에 장부도 있어. 거기다가 이름 적은 다음 이야기만 읽고 하다가 수업 시간에 걸리면 이제 걔가 대여료 다 내는 거거든. 연체료까지 압수된 거 지가 찾아오고 그렇게 읽다 보니까 이제 다 우리 반에 다 읽은 거야. 나중에 되니까 우리 반 애들이 다 읽었어.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뭘 싫어했냐면 지들 노트를 다 데스노트로 바꿔서 다니는 거야. 지들 노트를 데스노트 검은색 해가지고 이상하게 다니니까 너 이거 어디서 봤어? 만화책 읽었어. 너 집에서 만화 읽은 적 없잖아. 예, 그게 애들이랑 같이 읽었어서 만화방에 실제로 학위를 하고 학위가 났더라고. 애들 좀 그만 빌려줘요 이러면서 그 만화방이 주 수입원은 비디오. 옛날에 이런 비디오가 있어. 이런 비디오 그 TV 밑에 비디오 연결해가지고 넣으면은 그걸로 막 짱구 극장판 보고 그랬거든. 짱구 극장판 그 온천 터지고 그런 거 다 그런 걸로 봤는데 막 원숭이 마을에 가고 하는 거 이제 그런 거 수입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CD가 되면서 CD로 다 해보고 더 나중에는 이제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미국에서 막 넷플릭스 이런 게 나오면서 완전히 망했지. 이제 집에서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읽기는 영향을 주거든요. 무조건적으로 학생들한테 영향을 줘요.
데스노트 읽고 나서 나도 노트 검은색 사가지고 헤헤헤 하면서 화이트로 데스노트 그 글자 따라해가지고 이런 거 들고 다녔거든. 그래서 무조건 영향을 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좋은 글을 읽어야 된다. 좋은 글은 어디냐 추천을 해준다. 보통 그래서 서울대 필독서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근데 서울대 필독서에 논어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거 언제 읽으면 되냐면 내가 확실히 말씀드릴게. 여기 영상도 찍고 있지만 내가 영상으로 유튜브에 남을 거지만 집중 확실히 말씀드릴게. 고3 끝나고 읽으시면 돼요. 고3 끝나고 대학 가기 전까지 놀면서 읽으시면 돼요. 그런 고전들은 지금 읽어도 이해 못하고 이해를 잘못하면 더 문제가 돼. 논어 같은 거 뭐 하기 시습지면 불령열호와 이런 거 있거든.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니 즐겁지 아니한가 이런 거 있거든. 그런 문장들이에요. 그럼 그냥 있구만 그렇구만 하면서 어디 가서 내가 말이야 논어를 읽었는데 이러고밖에 못 다녀요. 의미가 없어요. 시간 낭비로. 그래서 고3 끝나고 읽으세요. 내가 이거 인간 강사들 보면서 해보고 싶어서 고3 끝나고 읽어 인터넷 친구들. 자, 과학자의 서재 봅시다. 최재천이라는 분 많이 나와요. 유튜브에서 강연도 많이 하시고 되게 그래서 나는 그렇게들 말해요. 인문학적인 과학자라고 그렇게들 말해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말하는 게 과학자분들께서 사실 연구에 특화되고 개발에 특화된 분들이 많거든. 공대 과학자들은 개발, 그 다음에 이 자연계 과학자분들은 그 연구에 특화된 분들인데 이렇게 글을 쓰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쉽지 않아. 국어 전공들도 전국의 국어 전공들이 글이 다 썼으면 세상에 글이 많을 거야. 근데 쉽지가 않아요. 글을 쓴다는 게 특히나 소설을 쓴다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플롯을 짜고 막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하기를 플롯 짜고 이런 거. 자, 근데 과학자의 서재라고 하는데 최재천님의 글인데 여기에서 우리 관례적 특성을 잡고 갈 필요가 상당히 있습니다. 갈래적 특성을 잡고 갈 필요가 상당합니다. 뭐냐면요, 이 갈래가 수필이에요. 지금까지 실황 소설에 대해서는 갈래적 특성을 다 잡고 갔죠. 그런데 수필, 자, 우리 고등학교 가면 문학을 4가지 파트로 나눠요. 서정, 서사, 극, 교술이라고요. 자, 서울대학교 조동일 교수의 제자들이 만든 겁니다. 진짜예요. 진짜예요. 자, 근데 옛날에 라떼는 말이죠. 라떼는 어떻게 배웠냐면 라떼는 시, 소설, 수필, 희곡, 시나리오 이렇게 배웠어요. 자, 더 어려워진 거예요. 표현이 더 어려워진 거예요. 더 추상적이 됐죠. 그지? 더 추상적이 됐죠. 그래서 난 개인적으로 이걸 지지하지 않습니다. 지지하지 않아요. 알고리즘 안 탈 거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지지하지 않아요. 근데 서정이 뭔가요? 거꾸로 말해볼게요. 정서죠. 정서 표현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작품 시예요. 그래서 서정이 시예요. 자, 그럼 서사는 뭐냐면 요게 사건이라고 봅시다. 사건을 쭉 얘기하는 이야기해주는 작품 뭐죠? 소설이에요. 그래서 그치? 자, 소설이에요. 극은 무대 연극, 대본, 희곡, 드라마나 영화 대본, 시나리오 이렇게 있는데 교술이 문제예요. 교술이 뭐냐면 가르칠 교 소설할 때 소리예요. 가르칠 교. 자, 가르칠 교자. 가르치고 서술하는데 가르치기 위해 서술한 거예요. 그럼 뭘 주는 거냐? 교훈을 준대요. 그래서 야, 그럼 뭐가 교훈을 주는데 교훈을 주는 거 옛날 뭐 논어, 맹자, 중용, 대학 이런 거니? 아니래요. 수필이에요. 여기서 논란이 돼서 아직도 국어학계에서 싸우고 있어요. 수필 꼭 가르쳐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왜? 볼게요. 수필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글이에요. 경험이나 생각을 바탕으로 쓴 글이에요.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바탕으로 쓴 글이래. 그러면 여기서 나오면 드디어 누구랑 똑같은 걸까? 글쓴이랑 드디어 똑같은 거야. 지금까지 달랐는데 드디어 똑같아요. 반갑습니다. 나는 작가랑 같을게요. 작가랑 같을게요. 그런데 꼭 그런 얘기가 가르치는 것만 되냐고요. 내가 만약에
뭐 깨달음을 얻었다까지 괜찮아. 왜냐면은 내가 뭐 무거운 택배를 시켰는데 그날따라 택배 기사님께서 많이 바쁘셔서 1층에 놓고 간다고 하셨다. 그래서 내가 그걸 들고 와보니까 엄청 힘들더라. 그래서 택배 기사님들이 엄청 힘들게 일하신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렇게 썼다면 그것도 수필이에요. 왜? 내 경험이랑 내 생각을 쓴 거니까요. 근데 이게 그래서 누구한테 꼭 가르치려 드는 글입니까? 내가 깨달았다는 글이잖아요. 그치? 내가 깨달았다는 글. 그리고 어쩌면 누군가에게 뭐래? 그래서 TMI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 그치? TMI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갈래가 나뉩니다. 갈래가 나눠요. TMI라고 교과서에 쓸 수 없겠죠. 신조어인데. 그래서 개인적인 얘기인데 잡다한 거를 쓸 수 있다고 해서 우리 신변보호라는 말 들어봤니? 내가 어떤 범죄자를 신고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신고한 걸 봤다. 그럼 두렵잖아. 그럼 경찰한테 나를 보호해주세요. 경찰분들 좀 따라다녀주세요. 이런 걸 하거든. 그게 신변보호예요. 그런 신변보호가 개인을 보호한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게 신변잡기적인다는 얘기예요. 신변, 개인적인 걸, 잡다한 걸 쓴다. 이렇게 해서 신변잡기적인 특성을 가진 게 있어요. 이런 게 뭐냐면요. 자, 내가 택배를 들어본 게 그렇게 시사적이고 무거운 주제니? 아니지. 나 그냥 택배 들어봤더니 무겁더라. 택배 기사님 고생하십니다. 이런 거 무거운 주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벼울 경자를 써서 경수필이라 해요. 근데 내가 이제 망상으로 가동 윙 해보자고. 망상으로 가동 윙 해가지고 내가 유명한 대학 교수인 거야. 유명한 대학 교수인 거야. 환경적으로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 교수라고 쓰죠. 내가 어떤 경험을 했어. 스타벅스에서 에코컵을 써봤더니 어떤 환경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더라. 그래서 우리나라의 환경 문제가 어디까지 왔는데 뭐 지구온난화가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내 생각은 이렇다 라고 썼어요. 주제가 어때요? 시사적이고 무거운 주제죠. 그지? 막 환경 문제 경적으로 울린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지? 그래서 시사적이고 무거운 주제예요. 우리 무거운 장비를 뭐라고 하는지 아니? 크레인, 지게차 이런 것들 뭐 장비라고 해요? 중장비라는 말 들어봤니? 중장비? 그게 무거울 중자거든요. 그럼 여기서 가벼울 경자 썼으니까 여기 무거울 중자 쓰면 돼요. 그래서 중수필이에요. 그러면 수필의 종류는 경수필과 중수필로 나뉜다? 이거예요. 수필의 종류는 경수필과 중수필로 나뉘고요. 중수필은 시사적이고 무거운 주제고 경수필은 신변잡기적이라는 말 뭐 개인의 경험을 좀 더 서술하는 쪽에 가깝다고요. 그래서 수필은 나랑 작가랑 똑같으니까 여기서 시작할 때 나는 누구라고요? 최재천 씨 본인이에요. 그치? 만약에 이게 다르다 그러면 수필에 갈래? 못 들어와요. 수필장에 못 들어옵니다. 자 봅시다. 빈둥거리다 만난 보물. 보물이래. 뭘 가리킨다 돼 있죠? 근데 백과사전을 가리킨다 돼 있네요. 만약에 이게 여기 시나 소설이라 가지고 특히나 시라 가지고 비교법이 중요하다면 보물을 그대로 백과사전에 비유했으니까 처럼 같이 아니, 그지? 서럼 같이 없지, 듯이도 없지.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비유법 뭐냐 물어본다면 의료법이라고 해야 되겠지, 그지? 자, 나는 본인이죠. 학교 다닐 때조차 집에 돌아오면 한두 시간 정도는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거리기가 예사였다. 학원은커녕 놀거리가 떨어져서 막간을 이용해 쉬는 거야. 요즘 아이들에겐 다른 세상 이야기일 것이다. 그런데 빈둥거리는 것 역시 필요하고 좋다는 게 내 생각이다. 요거 앞에 걸로 믿죠. 빈둥거리는 것 역시 필요하고 좋다는 게 내 생각이다. 그럼 이것은 작가 본인의 생각일까? 아니면 새로운 서술자의 생각일까? 작가 본인의 생각이에요. 그지? 이거에 낚이면 안 돼요. 갈래를 항상 머릿속에 갖고 가야 됩니다. 일부러 물어볼 거예요. 잘하고 있습니다. 자, 공부하다 휴식 시간이 되면 게임기를 붙들고 사는 아이들, 지금은 핸드폰이겠죠. 이 아이들에게는 상상력이 자라날 공간이 부족하다.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 보내기를 못하는 요즘 아이들을 보면 매우 안타깝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거기에다가 괄호로 묶어보세요. 뾰족 괄호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왜 뾰족 괄호 묶은 이유가 뭐냐? 이게 휴식 시간이야. 아 그러면 이 사람은 뭐에 대해 얘기하겠다. 휴식에 대해 일단 좀 얘기를 하겠구나 라고 생각해도 문제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휴식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지? 왜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자. 심화해서 게임기를 붙들고 게임하는 건 휴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작가가 게임기를 붙들고 사는 아이들이라 했잖아. 그지? 휴식 시간이 되면 게임기를 붙들고 사는 거 그럼 글쓴이에게 게임하는 건 휴식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걸까? 그렇진 않을까? 그치 그렇진 않은 것 같지. 왜? 그러고 나서 뒤에 휴식이 필요한데 못한다 하고 있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중학교 수준에서 좀 어려운 내용 일치가 되는 거야.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거든. 근데 잘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 우리 때는 정말 빈둥거릴 시간이 많았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요즘 아이들과 요즘과 언제를 비교하고 있는 거야? 우리 때를 비교하고 있는 거야. 요즘과 우리 때를 비교하고 있는 거야. 우리 때? 라떼죠, 라떼. 라떼를 셀링하고 계시네요. 공부하기 싫어했던 나 같은 아이에겐 더욱 그랬다. 자, 이런 걸 두고 우리 비만이라고 그러죠. 이분 교수인데 공부하기 싫었던 아이라네요. 수업이 끝나면 학부원 동작에서 공을 차거나 집에 가방을 냈다 던져놓고 골목길로 뛰어나가 깍지치기 따위를 하면서 놀았다. 근데 나도 초등학교 땐 그랬어. 집에 가방 던져놓고 바로 나가서 놀이터 가가지고 놀고. 그런데 그러고도 시간이 늘 남았다. 그때는 집안에서 그저 빈둥거렸다. 맞지. 그렇게 빈둥거리다 발견한 것이 백과사전 동그라미 별표. 왜 별표를 하나 줬냐면요. 챕터별로 부제목이 달려 있어요. 그게 뭐죠? 빈둥거리다 만난 보물이지. 그지? 그래서 요거를 저기 뒤에 또 달려있잖아. 그지? 뒤에 또 달려있잖아. 하나씩. 그지? 부제목이 상징하는 것들을 여러분께서 따로 분명히 정리해보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부제목이 상징하는 것들. 첫 번째 부제목 빈둥거리다 만난 보물은 뭘 상징한다? 백과사전을 상징한다고요. 빈둥거리다 만난 보물은 백과사전이다. 뒤에 또 있겠지? 그치? 뒤에 또 있을 거예요. 자, 사실 나는 노는 때는 도가 텄지만 타고난 독서광은 아니었다. 책 읽고 싶어 여기저기 찾아다니지도 않아서 일본들어 당신은 교과서에 읽을 만한 책도 그다지 없었다. 마루에 앉아 바깥 거리를 바라보다가 그것도 시시해져 방 안에 들어누워 뒹굴고 있는데 그 백과사전이 눈에 띄었다. 아마 초등학교 4학년쯤이었을 것이다. 그 책이 언제 어떻게 해서 책꽂이에 꽂히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우연히 백과사전을 펼쳐본 나는 그때보다 틈만 나면 그 책을 끼고 살았다. 백과사전의 흥미에 빠진 거죠. 그치? 어느 쪽을 펼쳐도 읽을 거리가 그득했다. 재미를 느꼈죠. 그리고 끊고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재미가 생각지도 못한 즐거움을 선사했고 끊고 총천연색 사진까지 실려있어 더욱 흥미진진했다. 총천연색이라는 말 이게 뭐냐면요. 지금 색감 좋은 모니터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색감 좋은 책들이나 좀 흐릿한 컬러가 있었어요. 그 당시. 뭐 내가 처음으로 봤던 1학년 교과서 보고 막 종이 재질이 쓰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미끄럽지 않고 진짜 약간 창호지 느낌으로 거칠했거든. 그래서 거기 인쇄가 좀 안 좋았어 사실상 진짜로. 그래서 그때 칼라가 한창 생길 때 핸드폰도 칼라가 생긴 때가 따로 있었거든. 그때 가장 많이 쓰이던 말이 총천연색이에요. 자연에 있는 모든 색깔이 구현된다고 해서 총천연색인 거예요. 그래서 올 컬러란 얘기예요. 올 컬러 사진들이 실려 있었다. 백과사전에 올컬러 사진 실려 있는 거 나도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진짜 어릴 때 그때는 책 방문 판매가 있었어. 그 집마다 초인종 눌러서 좋은 책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하면서 출판사에서 방문 판매를 다녔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내가 학교 갔다 왔더니
방문판매로 책을 백과사전에 30권 전집을 사놨더라. 아 진짜 그거 다 읽은 것 같아. 그거 거의 다 읽은 것 같아. 그러면서 는 거는 이제 잡지식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좀 늘더라고요. 근데 뭐 그걸로 절대로 뭐 국어 독서 지문을 읽는데 도움이 된다 그건 아닙니다. 자, 내가 자주 본 분야는 동물에 대한 것이었는데 사진을 통해 처음 본 신기한 동물들이 나의 호기심을 마구 자극했다. 자, 백과사전이 좋았던 이유 몇 가지 나옵니까? 네 가지 나오죠. 오른쪽 확인 문제 보고 맞힙시다. 소제목 빈둥거리다 만난 동물이 가리키는 대상 뭐죠? 백과사전, 그치? 딕셔너리 맞지? 뒷자리에 영어 쌤들 앉아서 항상 영어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데 뒤에서 단어 들리면 맞춰보려고 하는데 이제 잘 안 돼. 자, 글쓴이가 요즘 아이들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즘 아이들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이유예요. 그럼 요즘 아이들이 하는 거 골라내고 안 하는 걸 답으로 체크하면 돼. 요즘 아이들. 그치, 요즘 아이들이 아니고 그렇게 고르셔야 돼요. 요즘 아이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이유는 요즘 아이들이 어떻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요즘 아이들의 특성이 맞는 건 답이 아니고 아닌 게 답인 거지. 그치? 문제를 그래서 가장 쉬운 루트로 재구성하는 생각을 머리에서 해줘야 돼요. 이렇게 꼬아내거든. 점점 가요. 고등학교 가면 점점 꼬아내. 그래서 그런 거에 유념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한 다음에 보고 4단원 문제 드린 거 열심히 풀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2단원 문제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